안녕하십니까. 명예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산뜻하게 실내에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오늘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원래 앉아서 방송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또 이렇게 산뜻한 분위기에서 하니까 미스터진다는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요. 오늘 명예의 복귀 시간은 좀 산뜻하게 분위기에서 또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증시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체감지수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제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철학을 좀 확보하신 분들과 매매 철학을 확보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시장의 체감지수가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루드 뭐 차트 모습 보시기 전에 미국 먼저 증시 좀 모습 보고 가시죠. 네,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는 뭐 연일 좋습니다. 어제 선배 지수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붉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5차 협상 중에 결국은 뭐 평화협정으로 가는 듯 했으나 막판에 러시아가 조금 센 발언을 좀 했죠. 진전이 없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증시가 어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야간 선물이 강세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유가 차트 좀 모습 보시겠습니다. 유가 차트 요새 시황적 요소가 잘 맞아서 참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어제 전일 역시나 위험 자산인 미국 3대 지수가 내리니까 유가가 뭐 올라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붉어지는 모습이었죠. 원자재 대표적인 종목도 에너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중에 유가가 6% 정도 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 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을 좀 알게 해주는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를 오늘 총 4가지를 좀 켜놨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실내에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좌측에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차트, 우측에는 크루드 오일 5월물입니다. 그 밑에가 달러 인덱스 실시간 차트 모습이고요. 좌측이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왜 이렇게 켜놨냐면 선행 지표가 무엇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보다는 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가에서 달러 인덱스로 역시 지표가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유가가 내리다 보니까 지금 장중에는 달러 인덱스가 양봉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을 연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끌어올렸고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모습 오랜만에 실내에서 하니까 좀 간단하게 보시죠. 전일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수급적 요소가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선물 기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딴 때보다는 오늘 코스닥 쪽 중소형주 종목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좀 등락 과정이 오늘 있었습니다. 1210원을 중심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체감 지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도 좀 이끌었고요. 코스피 시장도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모두 좀 이끌면서 체감 지수가 좋은 하루였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코스피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시청자분들께 이제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신 분들도 이동평균선의 정의 내지는 기준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61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61선을 넘어가기 위한 트라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61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의 끝자락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또 장기 이동평균선의 변곡점, 시작점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 부근에 코스피 지수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딱 맞닿은 모습인데
오늘 고가를 좀 보게 되면 2765선까지 좀 트라이가 됐거든요. 여기에 오늘 반도체 쌍두마차가 좀 더 힘을 냈으면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늘 소수만의 승리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외국인들이 반도체로 오지 않고 2차 전지로 갔을까? 반도체에 대한 수급과 전망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전일 교회 선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뭐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반도체의 어떤 악재적인 요소는 다 선반영이 되었고요. 결국은 실적으로 화답을 하지 않겠나. 결국 62동 평균선의 코스피 지수 안착은 반도체의 상승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예의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도 좀 봐야 되겠죠. 어느 섹터가 좀 움직였고 이 섹터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지는 섹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쟁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보시죠. 오늘 사료 비료 뭐 지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뭐 효성호 OMB 저는 테마에 관해서 반대 의견은 안 드리는데요. 차트 모습씩 좀 보시죠. 이렇게 급등으로 가는 차트 모습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매 관점이겠죠. 테마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가에서 시세 초입부에서 샀느냐 눌림목에서 샀느냐는 결과물은 틀려질 것 같고요. 오늘 뭐 효성호 EMB 보니까 종목들 뭐 한일사료, 포메탈도 좀 보시죠. 포메탈은 제가 추천드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포메탈도 10% 종가 마감이 됐는데 뭐 농업이건 수선이건 비료 사료건 석유화학이건 전쟁 테마는 이제 조금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부분으로 기준가치가 움직였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달려드는 모습은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러시아 대통령실이죠. 대변인 이름이 있던데 상당히 뭐 길어서 저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의 코멘트에 오늘 농업, 수산, 비료 사료 이런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의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유가가 국내 증시 장중에 내려갔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또 좋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테마를 할 때도 후발주자를 찾아가는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고수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중앙의 에너비스 좀 보시죠.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협상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역시나 유가가 장중에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중앙 에너비스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반영되었고 시세가 끝나가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 반증되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O일인데요. 아래 꼬리를 좀 달렸습니다. 근데 이미 1월 뭐 작년 10월에 11만 7천 원까지 찍고 지금은 박스권 기관 행보의 모습인데 기술적인 모습은 좋아 보여요. 뭐 실적 부분도 올해 괜찮다고 하는데 반등을 이제 노리면서 실적 부분의 기준 가치를 잡는다면 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다시 한번 유가 상승 이런 리스크를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좀 반대 모습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테마와 섹터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장세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 비료, 사료, 뭐 석유, 정유 관련된 종목들 모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된 거죠. 오늘 명예의 복귀 시간인데 자, 간만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5G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일단 뭐 좋은 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5G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저도 작년에 5G는 매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좀 추천은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뭐 가장 좋은 모습은 현재 HFR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소식도 들려왔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죠. 무려 120% 넘는 매출 계약을 이미 했고 인빌딩 중계기 쪽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검사 계측 제어 장비냐, 뭐 겐 트랜지스터냐, 또 기지국 장비냐 쪽에 따라서 각각 갈리는데 5G 종목 중에서 지금 추세가 가장 좋은 것은 HFL인 것 같습니다. 5G는 뭐 이제 모 증권사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금융투자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을 하는데 어제 목표 주가를 6만 원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단지 5G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지금 좀 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5G 안에서도 실적이 화답되는 종목들은 시세가 분출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HFR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검사 계측 제어 장비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노와이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6.3%대 올랐는데 겁이 나시는 거죠. 5G에 관해서는 뭐 결국은 매매 관점인데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모멘텀이 분명히 죽지는 않은 것 같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종 어떤 섹터 내지는 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하는 것이 5G 섹터입니다. 5G가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시장의 저평가 구간 때 무너졌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상당히 좋았죠. 2020년도 추석 때까지는 5G가 뭐 휘날레였습니다. 작년에는 시장의 저평가 국면에 힘을 못 썼고 단지 지금 뭐 보여드리는 HFR, 이노와이러스 등등은 흑자 기업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 관점에서 이제 37,000원, 4만 원대 바닥을 형성했는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황적인 변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북미 지역의 커버리지 확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 버라이즌하고 AT&T, C-밴드 5G 이미 상용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에서도 플랫폼 기반 역시나 5G죠. 여기서 좀 4차 산업 육성 기조가 있기 때문에 실적만 좀 화답이 된다면 바람은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KMW 이 종목도 좀 올랐어요. 근데 뭐 우리 이제 이토마토 방송국의 시청자분들의 KMW 단가는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KMW는 매매를 아예 해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손실을 줄이는데 포커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장주가 이제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캐캐묵은 종목들은 좀 논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사업과 기업의 실적이 튼튼한 기업들.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RFHS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서진 시스템의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니까 가능하죠. 실적 부분 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좋았고요. 올해도 뭐 가이던스가 좀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꾸준하게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친 것 같고요. 무상증자가 오늘 전해졌기 때문에 무상증자 바람은 좀 탈 것 같아요. 단지 무상증자 이후까지 투자를 할지 무상증자 전까지 매매를 할지는 분명히 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가치 접근이 없을 때 주가가 무너졌을 때 결국 손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보자. 저는 앞으로 5G 종목에 기나긴 터널은 좀 지났다. 단지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에 조금 더 우위를 두는 전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오늘 보안주들이 좀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전쟁 테마가 있다 보니까 보안주에 관해서 이제 다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점이죠. 뭐 해커들도 상당히 인기가 좀 있고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사이버 전쟁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이글루 시큐리티인데요. 장중에 아주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6%까지 올랐는데 단지 이런 것 같아요. 이 보안주 섹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뭐 신사업이 다가오고 보게 되면 다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세계고 VR, XR 등등.
그러면 보완주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기업들이 그렇게 수급과 매기가 막 들어온다든지 성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주식에 뭐 인기도가 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단지 오늘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이 사이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해커죠. 해킹이라고 하는데 뭐 기업을 상대로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좀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행동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법 제정 추진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양모 국회의원이 추진 소식을 이제 전해왔는데 개인정보가 보호가 계속 중요시됨에 따라서 저는 장기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적인 추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 플로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오늘 실내에서 좀 하니까 전달을 드릴 부분이 흔히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은 뭐 거짓말 하지 않는다. 네, 거래량 거짓말 합니다. 네, 그런 캐캐묵은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이통화타 시청분들은 이런 장대 양봉 윗꼬리를 먹으러 들어가는 초보 시절적 행태는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황적인 부분이 저는 보안주가 뉴스플로를 탔다는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뉴스플로가 전해진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런 기술적 관점을 믿고 접근하는 것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은 종목의 선별화가 진행된다면 가능한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산뜻했어요. KK묵은 세트 중에서는 주도주 예전에 5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가 나왔는데 뭐 배터리 3사 셀 업체부터 좀 봐야 되겠죠. 뭐 다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오늘은 어제하고 삼성 SDI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허 부분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5죠. 삼성 SDI. 뭐 각형 배터리도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면서 리바운드 과정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가 수급 1위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제가 명예복귀 들어오기까지 확인했는데 SDI가 외국계 기준입니다. 총 오늘 금액이 896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계는 증권사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위가 네이버였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수급 동태가 좋았습니다. 6%대 올라가는데 SDI가 됐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건 SK 이노베이션이 됐건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유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은 2차 전지에 따른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유가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떨어졌다. 그러면 유가에 반응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고요. 단지 이제 배터리 3사 셀 업체마다 안에 내부를 좀 들어가 보면 내용은 틀립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보유해서 물량이 남아있고요. SK 이노베이션 항상 분할 문제. SDI는 뭐 분할에 관해서는 한 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측에서 바로 답변을 했죠.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SDI가 좀 추세를 타는 것 같고요. 투자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단지 주식시장이 이제 사이클이 세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락 과정이 있겠죠. SDI라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내년에 하락장이 좀 시작됐을 때도 내가 투자 관점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개개인의 본인의 좀 되물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배터리 3사 셋업체 모두가 저가 매수 더불어서 반등세가 있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코스닥 쪽의 1위는 LNF였습니다. 같이 차트 모습 좀 보시죠. LNF는 오늘 6%대 반등이 있었어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그 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죠. 양극재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내부자 거래라는
오명을 좀 썼죠. 대표이사도 교체되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선반영되면서 노이즈가 제거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차트 모습입니다. 좀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박스권 하단에 보게 되면 31만 5천 원 정도, 상단을 보게 되면 41만 원 정도인데 LNF 차트와는 다른 모습이죠. 자, LNF 한번 보시겠습니다. LNF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있었죠. 네, 확실하게 21만 원대가 상단, 하단이 이제 16만 5천 원 정도로 봐야 될 텐데 확실히 에코프로 BM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에코프로 BM이 내부자 거래가 선반영됐다고 하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심의 영향인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투심이 회복돼야지만 수급이 올 수 있겠죠. 지금은 수급 동태로 판단했을 때는 완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 1위가 LNF였습니다. 외국계 기준으로 267억이 들어왔었는데 에코프로 BM은 34억이었습니다. 무려 9배, 거의 약 8점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급 동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양극재의 캐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투심의 영향력은 LNF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박스권 돌파를 노리는 매매 내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장기 성장성, 프리미엄까지 다 반영됐지만 나는 2년, 3년 투자를 해보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대장주 역할은 지금 투심으로 봤을 때는 LNF가 코스닥 쪽에서는 양극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단기 추세에 관해서 궁금하실 부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단기 추세가 좀 이어지겠습니까? 코스닥의 단기 추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반도체 IT도 있지만 단기 추세는 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상승 국면에서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게 박스권 돌파 부분입니다. 근데 상승 국면은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지금 내부자 거래라든지 노이즈가 없는 쪽으로 양극재 업체들 고르신다면 리바운드 과정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박스권에서 헤매는 종목들은 물음표가 좀 달려 있고요. 역시나 양극재 파트도 장기 성장성은 지속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 모습이었고요. 변곡점의 상단에 서 있는 모습. 코스닥이 오늘 944선에 끝났습니다. 이제 960선 정도 돌입하게 되면 역시나 상승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대 지수가 모두 추세 변곡에 좀 도달한 느낌이에요. 여기를 이제 앞으로 끌어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대 지수를 이끄는 요소는 코스닥 쪽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인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앞으로 남은 퍼즐은 반도체가 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실적 종목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종목권 장세라고 하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체감 지수가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적이 뭐 좋은 종목들이 반도체 안에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체감 지수가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선반영이 되지 않은 기업들을 선취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지수 반등을 이끌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선취 전략을 좀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정 안내는 뭐 어제도 다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뭐 제약바이오 학회도 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이들 전문가들 말씀하시던데 어제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요. 그쪽은 매매 관점을 좀 선회해 보시고 단지 이제 테마를 접근할지 실적 접근을 할지 기준 가치는 명확하게 나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겠다. 나는 테마를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딱 기준 가치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유망한 섹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IT 그리고 의류 요새 좋죠. 그리고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뭐 항공 이런 데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인터뷰를 좀 산뜻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